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몽골 국가연합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등장한 한국-몽골연합론은 몽골 지도부가 한국에게 먼저 한국-몽골 국가연합을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논의하면서 한국-몽골연합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몽골과 칭기즈칸을 연구해온 박원길 박사는 몽골의 시조신인 알랑고아의 아버지가 고주몽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고주몽이 칭기즈칸의 선조라는 사실을 밝혀내 몽골과 한국의 깊은 역사적 인연을 알렸습니다. 또한 박원길 박사의 스승이자 세계적인 학자인 몽골인 한촐라 교수가 한국에 와서 말한 첫 일성이 바로 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이 같은 역사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몽골은 몽골 제국부터 고려와 전쟁의 시기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고려만 정복시키지 않고 연합관계로 만들어 려몽연합으로 일본을 침략했던 역사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두 나라 국민은 외모, 언어, 생활방식과 문화적 유산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갖게 된 것인데, 특히 언어적 차원에서도 한글과 몽골의 언어 구조가 비슷한데 현재 문자가 없는 몽골이 러시아 문자를 쓰는 대신 한글로 변경한다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양 국민의 관계는 급속도로 친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몽골연합론이 몽골 시민들 사이에서도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거래만 해왔던 몽골은 한국 기업이 출시한 미미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몽골에 있는 한국의 이마트와 CU 편의점 등이 몽골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몽골인들의 식습관까지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양고기만 먹던 몽골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삼겹살을 즐기고 1일 1식을 하던 몽골인들이 한국처럼 1일 3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의 변화는 몽골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과 몽골 연합의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몽골의 국토 면적의 크기는 세계 19위에 해당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500에서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2018년 기준 인구는 317만 정도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몽골인들이 몽골로 송금하는 돈이 연간 3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몽골 GDP의 16%에 해당된다고 하니 국토 면적 대비 경제 발전의 수준이 얼마나 미비한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통계입니다. 또한 몽골은 현재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의 80%가 사막화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면 현재 몽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경고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줄 적합한 경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몽골은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가장 적극적으로 응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적, 실리적 이유로 인해 세계 경제력 10위의 한국은 몽골에게 적합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경제체제가 통일된다면 기존의 자원의 힘에 가공할 경제발전의 속도를 더해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의 위험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국토면적 109위의 한국은 풍부한 자원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한반도의 7배가 넘는 크기에 1000억 톤의 석탄과 5.4억 톤의 구리, 50억 배럴의 석유를 비롯해 철광석, 주석 및 형석, 준보석 등을 보유한 세계 8위의 자원부국입니다. 한국이 몽골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연합국이 형성된다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자원 부족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토 면적을 보유하게 되어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몽골의 인구가 1000만을 넘으면 연합이 불가능하지만 300만 정도면 인구 5천만의 한국은 충분히 연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국이 연합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중국에 있습니다. 몽골과 고구려가 자국의 역사적 영역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북방공정 등 역사적 영토 문제 제기는 그 논의가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화될 경우 분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지리적 위치는 중국의 머리 위에 있어 항상 국경 문제와 영토 문제를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이 친미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북방공정과 동북공정은 한 몸통이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만약 한국-몽골연합이 형성되면 국경 부근을 한국의 군사적 힘을 빌어 요새화하고 공고히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미국에게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몽골연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시키는데 다음과 같이 3단계 방안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한국-몽골 경제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몽골어 문자를 한글로 전환하는 작업. 두 번째, 남북-몽골 간의 국가연합을 추진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각 국가의 독립성을 살리면서, 즉 각국은 독자적 정부와 군대 그리고 독자적 외교권과 국제법상의 독립 주체로 활동하면서 현재 유럽연합과 같은 통합된 중심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는 남북 몽골 간의 연방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인데 그 모델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지역과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데 한국 몽골연합국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합국의 이름은 그레이트 코리아 연방국가로 하여 명실상부하게 정부, 군대, 외교권, 의회, 사법부까지 통합적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걸림돌은 중국인데 중국은 이를 동의할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요즘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이 구소련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에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중국의 네티즌들은 한국과 몽골이 왜 이리 친하며 연합론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몽골에 가보니 한국어와 한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등등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같은 알타이어계라 한글과 몽골의 어법이나 구조가 비슷해 언어를 통일하면 빨리 배우겠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한국과 합칠까? 꿈에서 깨어나야 할 듯. 한국인과 몽골인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이야? 빌어먹을 한류는 사방에 퍼지지 않는 곳이 없군. 그 많은 자원들을 한국에 쓰게 할 수는 없지. 그 꼴을 어떻게 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겠네? 몽골에 가보세요. 대로변, 골목 전부 한글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몽골어가 한국어로 통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이 중국을 늘 경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저럴 수도 있지. 누구 탓을 할까? 우리 탓이지. 이상은 이상일 뿐 국가 대 국가 통합이 그리 쉬운 것일까? 남북도 통일 못했는데. 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타국을 침략하는 거 아니야? 막아야지. 이거 좀 복잡해지겠다. 실제로 저러면 한국이 위에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겨누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몽골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군. 고구려와 몽골은 고대의 건국신화부터 시작되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의 대원제국 쿠빌라이 칸이 사돈의 나라, 형제의 나라라고 했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경제적, 문화적으로 폭넓은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비전으로 한국-몽골연합에 대해 좀 더 심층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